양시장이 현재는 나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긍정적인 소식들 연준빨로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오후장 들어서 외국인 수급도 점차 커지는 분위기 잘 잡혀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은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들과 업종들 살펴보고 계실지 한번 이 스타캐치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도 증권 통해서 조회상위 리스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 보시면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1위 하고 있는 종목은 역시나 삼성전자입니다. 오늘장 6만 1,000원대 위까지 올라온 모습인데요. 벌써 기관 쪽에서 6거래일째 매수를 하면서 소극적으로도 긍정적인 흐름들 비춰지는 상황이고요. 네, 아래쪽으로 보시면요.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도 오랜만에 조회상위 리스트에 눈에 띄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2위에 있는 일동제약이고요. 아래쪽으로 6위에 SK바이오사이언스도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2위에 있는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제가 상당히 좀 주가 흐름이 상당히 괜찮았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그동안 좋지 않았다가 오늘 상승 전환되는 그런 약간의 주가적인 분위기 차이는 있습니다. 모두 개별적인 모멘텀을 안고 있는 종목들인데 코로나19 치료제에 따라서도 희비가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특징주에서 이런 부분들 자세하게 조명해 볼게요. 네, 그리고 3위 가보시면 HMM 있습니다. 네, 사는 쪽에 이런 지분 매각 검토 소식과 더불어서 HMM 주가도 최근에 급등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2% 정도의 하락세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오늘 카카오도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데요. 플랫폼 관련 종목들 상당히 좋고요. 이틀째 반등 주고 있습니다. 거의 이틀간 5% 정도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재발 방지 대책을 좀 세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도 이제는 어느 정도 끝무리가 좀 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는 가운데 플랫폼 종목들에 대한 주목도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습니다. 5위에는 현대로템 있고요. 아래쪽으로 7위에 LG에너지솔루션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최근에 소극적으로 기관은 10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외국인은 8거래일째 매수를 이어가는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가 자체는 60만 원 선 터치 이후에는 아래쪽으로 지금 현재 꺾여 있는 상황인데 1% 정도의 오늘 2차 전지 종목들 다시 한번 눈에 띄는 시세에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아래의 종목 일크론한텍 일단 종목 자체 업종으로 보면은 좀 아닌데요. 리튬 관련 종목으로 함께 엮입니다. 일단 상승하는 분위기 가져가고 있고 일단 리튬 하면 금양 많이 생각이 나시죠? 10위권에 여전히 조회상위 리스트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일단은 4거래일 만에 쉬어가고 있습니다. 9위에는 미국의 다우산업지수가 올라와 있는데요. 강보합권으로 간밤에 마감이 좀 됐고요. FOMC 회의록에 대해서 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흘러나오게 되면서 미증시도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오늘 밤 같은 경우에는 추수 감사절로 하루 쉬어가고요. 다음 날도 짧게 오후 1시쯤에 거래를 마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조회상위 리스트 봤고요. 다음으로 관심상위 리스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관심 상위 리스트의 1위 종목은 일동제약이네요. 이렇게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 최근에 이 조코바 관련해서 일본 쪽에서 긴급 승인이 좀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동제약의 주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루 늦게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콘텐츠 관련 종목들도 오늘은 상당히 많이 리스트에 현재 포진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2위에 키다리 스튜디오 눈에 띄고 있고요. 바로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5위에 쇼박스, 그리고 9위와 10위도 보시면 대원미디어, DNC 미디어까지 웹툰 관련 종목들도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한령 해제 키워드로 함께 좀 묶어서 모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거래 제한폭까지 도달하는 그런 종목들도 있었는데 오늘은 추가적으로 여진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상승 쪽으로 시세들이 대체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네, 웰크론한테 보시면 관심상위 3위 리스트까지도 함께 올라가고 있네요. 리튬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관심도도 상당히 높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어제장 특징주로 소개드렸던 메리츠 그룹주들 여전히 관심 상위에 남아 있습니다. 4위와 6위, 7위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 어제와는 주가 흐름이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메리츠 증권과 메리츠 화재는 상승 쪽으로 좀 바뀌었고요. 메리츠 금융지주는 반락한 모습입니다. 1% 정도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메리츠 금융지주가 이 메리츠 화재와 메리츠 증권을 통합하겠다고 밝혔었죠. 이 내년까지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수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현금 유출이 있기 때문에 자본 적정성이 저하되고 유동성 부담이 이런 부분들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장은 소폭 쉬어가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8위에는 휴림 네트워크스도 함께 이름을 올렸고요. 네, 대체적으로는 보시면 콘텐츠 키워드 그리고 메리츠 그룹주들이 관심상위 리스트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상위 리스트까지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가운데 특징주 3가지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일동제약이 되겠네요. 이 조코바 긴급 승인에 대한 부분들 보셔야겠습니다. 일본의 시오노기 제약이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죠. 조코바가 지난 22일 후생노동성의 긴급 승인을 받아서 다음 달 초부터 일본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조코바의 효능이라고 한다면 바이러스가 세포에서 늘어나는데 필요한 효소의 작용을 방해하고요.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기도 하는데요. 일동제약과 시오노기 제약이 공동으로 이 조코바를 함께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으로 강하게 연결고리가 생기고 있고요. 또한 이 일동제약이 조코바의 국내 허가를 위해서 식약처의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임상지표 분석 계획도 수정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같이 이렇게 최신의 유행을 반영한 임상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가가 다시 한번 움직이려면 국내에서도 승인 소식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국내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일동제약 측에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노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일본 측에서 승인이 나오게 되면서 일동제약도 함께 좀 급등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일봉 차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일동제약 주가가 하락한 지점에서 하향 안정화 추세의 길을 보여줬고요. 비슷한 주가 수준을 이어오다가 이번 달 들어서 확실하게 반등 지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한 차례 양봉으로 올라선 다음에 200일평선 근처에서 계속 횡보하는 그런 움직임들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주가의 급등락은 좀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 동반하면서 상승이 있었다가 다시 시초가 대비 밀리게 되면서 음봉으로 마감되는 그런 점까지 눈에 띄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 상승했던 분마저 크게 좀 내려놓는 그런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도 살펴보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인데요. 같은 제약바이오 종목인데 조금은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을 하고는 있는데 현재 거의 7거래일 만에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지난 9월에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을 출시를 했는데 스카이코비원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완제품 생산을 2달 만에 잠정 중단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전 국민의 87%가 1차와 2차 접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아직까지 스카이코비원이 품목 허가가 나지 않아서 수요가 국내밖에 발생할 수가 없는데 국내마저 남은 부분들이 좀 적기 때문에 파이가 적어서 이렇게 좀 수요가 저조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6월 29일에 국내 품목 허가를 획득했고 정부와 선구매 계약에 따라서 지난 9월에 61만 도즈를 초도 물량으로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달 만에 중단 소식이 나왔는데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측은 접종률이 저조해서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 완제품을 생산하지 있지 않다고 어제 공시를 했고요. 다만 정확하게는 백신 생산이 중단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원액으로 만들 수도 있고 완제로 만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완제로 만들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상당히 짧고요. 이 질병청의 접종 계획이 추가로 나올 때까지 장기로 냉동 보관이 가능한 원액 중심으로 생산을 하면서 휴지기를 갖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완제품에 대한 생산은 일단 잠정 중단이 된 상태고 원액은 일단 생산을 하면서 어느 정도 조금 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는 좀 중단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다만 좋지는 않은 소식이죠. 그래서 어제 7%대 급락을 했습니다. 일봉 차트 보시면 SK 바이오사이언스 꾸준하게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사실 코로나19 치료제라든지 백신 같은 경우에 특히나 백신 쪽에서는 이미 굉장히 접종률도 1년 전부터 좀 높게 나타났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개발이 늦은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들이 시장에 퍼지고 있습니다. 네, 꾸준하게 하락하는 모습의 주가 차트 그래서 형성하는 모습이고요. 7월에 살짝 반등 있었지만 다시 한번 내려왔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동안의 급락에 따른 반등으로 좀 해석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21평선 여전히 이탈한 상태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흐름들은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는 콘텐츠 종목들 가운데 쇼박스 살펴보시죠. 네, 대통령실이 지난 22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6년 만에 한국 영화의 OTT를 재개한다고 언급했습니다. 2016년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자 이에 반발하면서 보복 조치로 한한령을 내린 지 무려 6년 만인데요.
현재 중국의 OTT 플랫폼인 텐센트 비디오에서 홍상수 감독의 강변 호텔이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콘텐츠 관련 종목들 어제 일제히 급등하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났고요.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보도에 의한 것들이 아니고 대통령실 측에서 직접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한 모멘텀이다라는 증권가의 분석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마동석이나 정경호, 오나라 씨 주연의 코미디 영화 압구정이 또 오는 11월 30일에 개봉합니다. 쇼박스가 배급사로 참여를 했고요. 이런 기대감도 동반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봉 차트 보시면 쇼박스 꾸준하게 하락했던 종목이죠. 저점은 10월에 나왔습니다. 이번 달부터 확실하게 상승하기 시작했는데요. 어제 콘텐츠 종목들 함께 들썩이게 되면서 이렇게 거래량 큰 양봉 차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폭발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다만 윗골이 달면서 그동안에 좀 대기했던 물량들 많이 차익 물량 나왔었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이 있기는 합니다. 큰 폭은 아니지만 현재도 2% 정도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증권통통에서 조회상위와 관심상위 리스트 봤고요. 그 가운데 특징주 3가지 뽑아서 차트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스타캐치였습니다.